A short time ago, the U.S. military carried out massive precision strikes on the three key nuclear facilities in the Iranian regime: Fordow, Natanz, and Esfahan. Everybody heard those names for years as they built this horribly destructive enterprise. Our objective was the destruction of Iran's nuclear enrichment capacity and a stop to the nuclear threat posed by the world's #1 state sponsor of terror. Tonight, I can report to the world that the strikes were a spectacular military success.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Iran, the bully of the Middle East, must now make peace. If they do not, future attacks will be far greater and a lot easier. 영상에서 살펴보셨듯이 이 미국의 이란 직접 공격이라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됐습니다. 이제는 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면밀히 살펴봐야 될 텐데, 김준 캐스터, 우선 지금까지 나온 최신 내용부터 살펴보죠. 네, 결국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에 뛰어들게 됐는데요. 향후 2주 내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이란에게 일정 기간 협상 시한을 주는 듯한 발언을 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러나 이틀 만에 기습 공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의 핵심 핵시설 3곳인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에 대규모 정밀 타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목표는 이란의 핵 농축 역량을 파괴하고 세계 최대 테러 지원 국가가 제기하는 핵 위협을 저지하는 것이었다며 작전은 대성공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란은 평화를 택하거나 그게 아니면 지난 8일간 우리가 목격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비극이 닥칠 것이라며 아직 많은 목표가 남아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국민 연설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도 이란 핵시설의 심장부로 불리는 포르도에 폭탄을 전량 투하했다며 포르도는 끝났다고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9시께 헤게세스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설명을 이어갔는데요. 이번 공격은 이란 정권 교체가 목표가 아닌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이란의 여러 대화 채널로 협상 기회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장의 변동성이 오늘 클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란의 강경 대응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같은 경우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의심할 여지 없이 큰 피해를 입힐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었죠. 지금 다른 국가들 반응까지도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처음 이 중동 분쟁이 있었을 때 월가에선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낮게 전망하기도 했었고요. 이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로 꼽기도 했는데요. 현지 시간 20일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다고 합니다. 다만 최종 결정권은 이 최고 국가안보회의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때 기뢰 설치나 선박의 항해를 방해하는 식으로 통항이 위협받은 적은 있으나 전면 봉쇄된 적은 없는데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JD 벤스 부통령은 이란 전체 경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이란에게 자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공습 이후 이란 외무장관 아락치는 즉시 이란은 주권과 국민을 방어하기 위한 모든 선택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미국에 대해선 영원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고요. 모든 유엔 회원국은 극도로 위험하고 불법적이며 이 범죄적인 행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란은 미국의 공습 이후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결정이 역사를 바꿀 것이라며 미국의 결정에 환영 의사를 밝혔고요. 영국 스타머 총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미국은 그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 이 위기를 종식시킬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상황을 조속히 진정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란의 핵 개발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동 지역 반응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이란의 최근 상황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고요. 레바논은 이란 핵시설에 대한 폭격은 여러 지역의 안보 위협과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추가적인 살상과 파괴를 막기 위한 건설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소식들 종합하면 좀 맥락을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란은 세계에서 산악지대가 가장 넓은 나라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르도 핵시설 같은 경우는 산악지대 지하 90m 아래에 있었는데 여기가 이번에 타격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의 이 초대형 폭탄 벙커버스터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지금 이란이 입은 피해 정도 어느 정도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로는 완벽한 작전이었다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과연 이란의 주요 핵시설이 완벽하게 파괴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국제원자력기구 IAEA 측에 따르면 이란 세계 핵시설에 대한 피격은 확인했지만 아직까지 핵시설에서 방사능 누출이나 오염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란 역시 국영방송을 통해 이란은 얼마 전 주요 핵시설 3곳을 이미 대피시켰다고 말했고요. 이미 빠져나갔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보복 시나리오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중동 내 미군 기지 및 동맹국 공격,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 확대, 그리고 이란의 대리 세력 가동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결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여부겠죠. RBC 캐피탈의 헬리마 크로프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해 공급망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약 20%가 지나다니는 통로인데 여기에 기뢰를 설치하면 선박들은 기뢰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해협은 폐쇄된다고 볼 수 있죠. 카타르 에너지와 그리스 해운부는 이미 자국 선박들에 가능한 한 해협을 피하라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다만 로이터가 인용한 전 미 정보기관 중동 담당 부책임자 말에 따르면 이란 정권이 존립 위협을 느끼면 불균형적인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신중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관련해서 유가 전망은 이어지는 원자재 코너에서도 또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재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장 종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금요일장 눈에 띄었던 원자재 이슈부터 짚어보면 미군 개입이 유예되자 유가와 금선물은 하락했고 또 백금과 코코아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는데요. 중동 확전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죠. 오늘은 중동 분쟁에 따른 원자재 전망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금요일장 원자재 시황 먼저 간단히 보면 금속 선물들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백금이 낙폭을 가장 키웠습니다. 11년 내 최고보인 이후 차액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3.7%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백금은 올 들어 44% 상승했고요. 곡물 선물들 중에서는 코코아의 하락폭이 가장 깊었습니다. 12% 넘게 빠지며 부실당 $8,000 선으로 내렸는데요. 런던과 뉴욕 거래소 모두에서 2개월 내 최저보였습니다. 이번 주 내 서아프리카에 비가 예보되면서 작황 우려가 다소 덜어진 영향입니다. 암호화폐 시황도 보실까요? 관련한 소식들로는 미국 애리조나주 상원에서 비트코인 비추간이 통과됐고요. 현재 단기 투자자의 매도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선이 붕괴됐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99,000달러 선, 이더리움은 2,100달러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중동 전쟁 그림자에 따른 유가 움직임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이 제네바에서 핵협상 중재에 나섰지만 돌파구 마련에 실패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는 등 양국 모두 물러서지 않으며 중동 갈등이 여전히 봉합되지는 않았죠. 우선 금요일장 유가에 영향을 미쳤던 소식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2주 내 미국의 군사 개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점이었습니다.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일부 완화됐다는 평가의 유가 하락으로 이어진 건데요. 금요일장 WTI는 0.28% 내린 74달러 후반대, 그리고 브렌트유는 2%대 하락한 75달러 중반대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도 금요일장 3%대 동반 하락했는데요. 다만 FX 엠파이어는 중동 분쟁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와 이후에 러시아산 LNG 제재에 따른 미국산 LNG의 수요 증가, 그리고 관세 협상 카드 등을 고려했을 때 천연가스가 4.15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런 가운데 주말 사이 전해진 소식이 있었죠. 2주 안에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이틀 뒤 트럼프 대통령은 포르도와 나탄즈 그리고 아스파한 등 이란의 핵시설 3곳을 미군이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목표 지점인 포르도에 폭탄 탑재량을 모두 투하했다고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 교체 계획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는 하지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직접 개입을 자제해온 미국의 입장 변화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이란은 미국을 향해 영원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 대한 미사일 공격으로 응수했고요. 앞서 이란은 미국의 직접 개입 시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를 표적으로 삼겠다는 경고를 보인 바 있는데 이란의 이러한 군사적 위협은 그 자체로는 중동 지역 미군에 큰 피해는 없겠지만 확전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분쟁의 전개 양상에 주목하며 이번 주 유가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유가 시장은 호르무즈 회협 봉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란 관측입니다. 호르무즈 회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통과하는 원유량이 하루 평균 2,000배럴에 달하는데요. 따라서 세계 에너지 동맥인 호르무즈 회협 봉쇄 가능성은 아무래도 최악의 시나리오겠죠. 이란의 군사력 약화에 더해 호르무즈 회협 봉쇄는 이란으로서도 큰 부담이며 그동안 실제로 진행된 적이 없던 만큼 가능성이 낮거나 마지막 카드로 남겨둘 것이란 전망이 그동안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간밤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회협 봉쇄를 의결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최고 국가안보회의에서 내릴 예정이고요. 봉쇄 가능성에 시장이 반응하면서 지난주 유가는 급등하며 12% 상승하기도 했죠.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우선 현재로는 공급에 타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의 유가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모건 스탠리는 이와 관련해 시나리오별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인프라가 공격 표적에서 벗어난 공급에 가장 타격이 없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부터 보면 국제유가가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6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봤고요. 두 번째로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나 제재로 인해 이란의 석유 수출량의 감소가 있을 경우 공급 과잉이 예상되던 내년 원유 시장은 전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찾아 유가가 배럴당 $75에서 $80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라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걸프 지역의 석유 인프라를 공격하는 경우겠죠.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준처럼 유가가 치솟아 배럴당 $12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는 유가가 지금보다 $10가량 더 오르더라도 이상하지 않다고 덧붙였는데요. 지난주 6월 FOMC에서도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 우려에 대한 질문이 나왔죠. 파월 의장은 원론적인 답변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중동 분쟁은 유가 상승을 유발해왔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JP모간은 유가가 $100에 도달할 경우 CPI가 5%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하며 통화 긴축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으며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130까지 오르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에 육박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또한 단기적으로 유가가 $80에서 $85 수준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현재 월요일장 유가시장 재개 시 $3에서 $5가량 상승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와 함께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와 예멘 후티 반군의 움직임이 더해져 중동 전체의 전략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조치를 언급하기도 한 만큼 당분간 관련한 행보들 유가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만큼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금선물 보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 0.6% 내린 온스당 $3,385에 거래됐는데 마찬가지로 당시 협상 가능성과 미군 개입 유예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은선물은 2%대 하락한 $36 선에 마감했는데요. 금선물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개시한 현재 시간 13일 온스당 $3,450를 넘어서며 최고가 돌파에 다가서는 등 상승 움직임 보인 바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아무래도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고요. 전문가들의 전망도 보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향후 1년 내에 금값이 온스당 $4,0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는데 다만 지정학적 긴장은 금값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주요 요인은 미국의 재정 적자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CNBC 또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자와 중앙은행들의 수요가 당분간 금값을 튼튼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고요. 반면 시티는 지정학적 갈등이 완화되고 경제성장 전망이 개선된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온스당 $3,00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원자재는 경기 선행지표이자 정치 경제의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만큼 시장의 움직임을 민감하게 반영하니 관련한 이슈와 전망 계속해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이었습니다. 네, 특징주 시황입니다.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세계 시장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란 핵시설을 겨냥한 군사공격과 더 강해진 제재로 인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에너지, 방산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원유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전 세계 석유의 약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가장 큰 지정학적 위험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란 의회가 미국의 폭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면서 공급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쉐브론과 엑슨모빌 같은 대형 에너지 기업들은 유가 상승 수혜 기대감 속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우라늄 시장입니다. 이란이 우라늄을 60%까지 농축하면서 핵무기 개발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미국은 이번 공격으로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 측에서는 핵시설 지상부만 손상됐을 뿐이라고 반박을 하면서 실제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선 의문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라늄 시장은 공급 불안과 수요 증가라는 두 가지 리스크에 놓여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같은 주요 산지에서 분쟁이 길어지면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불안정한 에너지 시장에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수요는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카메코, 넥스텐 에너지 등 우려늄 생산 업체들의 주가 상승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산 사이버 보안 분야입니다. 이번 긴장 구조는 군비 지출 확대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레이시온과 로키드 마틴은 이란의 드론,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의 핵심 공급업체로 꼽힙니다.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도 이란의 연계 세력이 주요 인프라를 겨냥해서 해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팔로알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기업들이 함께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에너지와 방산, 사이버 보안 관련 업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